자, 그러면은 3과목 용어 설명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으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3과목 보시면은 이제 클러치 페달, 뭐 이런 브레이크 페달 조향 장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클러치의 자유 간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베어링과 클러치의 슬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유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브레이크 페달 자유 유격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근데 이것도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암기하시는데. 자,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사이의 간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드럼을 잡아서 브레이크를 우리가 잡는 구조를 띠고 있죠. 근데 그 사이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지 이제 제동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자유유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부하, 무부하, 막 과부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하라고 하면은 기계 장치에 소비하는 동력의 크기예요. 그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력의 크기죠. 그렇다면 무부하는 약간 개념이 어려워집니다. 부하 전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기계가 안 움직이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말씀드리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냥 공부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특정 부분의 기계가 동작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력이 없고 이제 그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전류나 전압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면은 전류와 전압의 차이가 생긴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전압, 전류의 차이가 발생한다. 뭐와 이제 부하일 때와 무부하일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감속비란 단어도 나오죠. 자, 종감속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감속비라는 게 크면은 가속이 잘 되고요. 최고속이 떨어집니다, 대신. 그리고 장거리 연비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종감속비가 작으면 최고속도나 장거리 연비는 상승하게 되지만 가속 순발력은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감 속비가 사실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 대신 종감 속비가 연계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가속이나 최고속, 장거리 연비, 이제 연비 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차동 기어라는 게 나옵니다. 차동 기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자, 먼저 쉽게 말하면 기어 장치 종류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륜의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바퀴가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돌아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바퀴 요만큼만 돌면 되죠. 이 거리의 차이가 있는데 만일에 두 개의 바퀴가 똑같이 회전을 하게 된다면은 자동차가 미끄러지거나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바퀴의 회전수를 갖지 않고 이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해주고 차륜의 흔들린 상태를 조절해주는 게 차동 기어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커브 할 때 잘 할 수 있게 뒤에서 몰래 숨어서 도와주고 있는 녀석이 차동 기어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할 때 계속 막 브레이크 드럼 뭐 드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여기서 브레이크 드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뭐 고원의 내마모성이 있거나 마찰 계수가 높거나 이제 방열성이 우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그림 볼게요. 이 브레이크 드럼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 드럼을 이제 이 브레이크 슈가 잡아줌으로써 드럼이 멈추면서 바퀴가 제동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드럼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온의 마모성, 고온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찰 개수가 높아야 되고 이제 방열성 마찬가지 열을 잘 버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찰 개수는 뭐냐? 자, 마찰력과 수직항력의 비율이에요. 자, 마찰력은 우리가 쉽게 잘 알죠. 바닥에서 이런 물체를 밀려고 하면은 안 밀리는 게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수직항력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마찰력과 수직항력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마찰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솔직히 제 생각은 그냥 마찰 개수는 그냥 마찰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심의 이런 단어도 나오죠. 자, 심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일단 앞바퀴가 심하게 떨리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앞바퀴가 심하게 떨리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심의 현상이죠. 자, 차가 일정 속도 이르면 바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심의가 앞바퀴가 떨리는 거니까 심의 현상은 차가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에 다달하면은 바퀴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심의 효과는 자동차마다 다 다릅니다. 언제 심의 현상이 뭐 발생할지는 자동차마다 다 다르다는 것도 한번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간혹 조향장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넣었는데 이거는 사실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부품이나 뭐 장치들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핸들도 조향장치 중에 한 종류이죠. 그리고 이제 또 조향장치 중에 중요한 게 스티어링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은 정확히 앞바퀴, 자동차 앞바퀴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축에 해당하는 기구이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조향장치를 이제 스티어링이다 얘기를 합니다. 즉, 스티어링은 그냥 조향장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체 나오는데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을 유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류 현상 이런 얘기 많죠. 자, 요거는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치는 건데, 이 소용돌이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로 이제 연기를 담은 대포를 폭 누르면은 도너츠가 이렇게 뿅뿅뿅 하고 날아가죠. 자, 요 현상이 이제 와류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과목 용어 설명보다는 이제 조금 구조 설명을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마스트, 요게 다 마스트고요. 이 상하 운동을 시켜주는 게 마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스트에 또 여기 원래 전선 같은 게 하나 쭉 있어요. 검은색으로 전선이 있는데 이제 이게 유압장치입니다. 유압장치의 위치는 여기 마스트 옆에 달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지게차마다 형태가 다른데 여기에 뭐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 철 구조물이 있거나 이렇게 바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캐리지라고 합니다. 캐리지. 그리고 여기 포크암은 이 캐리지 밑에 이 부분 이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포크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삐죽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공부를 하셔도 이제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5과목 용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액체의 끈적거림 정도인데 이거를 조금 사전적 정의를 해보면 유체가 흐를 때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점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렵게 말씀드릴 때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방청성은 아시겠지만 녹이 쓰는 거를 방지해주는 것이 이제 방청성, 부식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토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출은 쉽게 생각해서 뭐 방출, 송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나 이제 펌프 등에서 유체를 뿜어내는 것을 토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출량은 그 토출에 대한 얼마나 그 양 말 그대로 양이죠. 뭐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자, 그래서 송출량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토출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절한 게 필요하죠. 힘을 많이 쓰려면 토출량이 많아야겠고 힘을 미세하게 세세하게 컨트롤하려면 토출량이 적어야겠죠. 자, 그리고 토출량의 중요한 개념은 이제 리터 퍼 미닛, 리터 퍼 미닛이라고 얘기하거나 G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토출량을 정하는 게 시간당 얼마나 토출하는지를 개념으로 해서 단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리터, 1분에 몇 리터를 토출하냐를 개념으로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 이해 한번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력 있네요. 자, 제가 응력도 약간 스프링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스프링의 힘은 장력을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장력이고요. 응력이랑 조금 차이 있는 거는 응력은 이제 작용, 반작용. 내가 이 박스 바닥을 바닥으로 손으로 미는 것과 바닥에서 나를 미는 게 동일하다라는 이제 작용, 반작용의 개념이 약간 응력에 조금 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풀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크게 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요. 자, 원통의 밸브 모양이고요. 보통 솔레노이드 아까 코일이라고 얘기하셨죠.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 있는 게 이제 스풀인데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의 부품이에요. 그리고 유면계란 게 있는데 이제 통 안에 이렇게 통 안에 기름이나 오일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이제 유면계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게차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설명들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 정도 한번 듣고 공부를 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지금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만일에 조금 더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굴삭기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 있으니 굴삭기 영상도 같이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굴삭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또 도움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용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